내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만 닭가슴살, 샐러드 들고 다니고 남들은 치킨에 떡볶이에 다 먹고 나는 차가운 고구마시나 씹어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회식 가도 눈치 보이고 카페 가도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야식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는 원래 괴로운 거야. 살 빼려면 평생 참아야 돼.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의지는 억지로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행동만 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떡볶이를 먹어도 누구는 계속 배가 고프고 누구는 금방 살찌고 누구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음식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왜 지방으로 저장되고 왜 식욕이 폭주하는지 왜 우리가 점점 늙고 지치는지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 다이어트를 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영양학 논문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살이 쪘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만 보셔도 살 쭉쭉 빠집니다. 아셨죠? Only you. 먼저 우리가 먹는 순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입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죠. 먼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입은 그냥 넣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은 사실 1차 분쇄 공장입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 속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꼭꼭 씹는 게 중요해요. 죽이 될 때까지 씹잖아요. 우리가 블렌더, 그러니까 믹서기를 돌릴 때 그만큼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은 믹서기라고 보셔야 돼요. 믹서기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을 1차로 꼼꼼히 씹어준다. 만약에 대충 씹고 넘긴다면 밑에 위장이 욕합니다. 아셨죠? 이걸 혼자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콤보를 잘 이뤄야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위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 위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용광로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서 녹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죽이고 단백질을 펼쳐서 분해하고 음식을 걸쭉한 죽처럼 만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토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 뒤섞여서 나오잖아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좋으면은 이제 밖으로 뱉어내는 거고 밑으로 뱉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토랑 응가죠. 그리고 이 죽 같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확히는 흡수된 음식이 건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장이 영양 흡수의 핵심이에요. 소장 벽에는 이렇게 생긴 육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수건 그 보풀 있죠. 수건에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보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보풀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수분을 더 표면적으로 넓혀서 수분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융털도 똑같아요. 우리가 작은 크지만 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융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만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융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다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아시죠? 간은 뭘까요? 간은 CEO예요. 회사로 치면. 그래서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너는 저장하고 너는 태우고 너는 해독하고 너는 지방으로 저장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합니다.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부 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CEO예요. 최종 결정자. 네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것. 그게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3가지 영양소가 있죠. 탄, 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탄단지가 3개 영양소로 3대 영양소잖아요. 먼저 탄수화물 먼저 알아볼게요. 탄수화물은 2가지로 나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로 나눕니다. 단순과 복합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가 아무리 달라도 결국에 대부분은 다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빵을 먹든 마라탕을 먹든 설탕을 먹든 쌀밥을 먹든 최종 목적지는 사실 다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몸은 2가지 선택을 합니다. 1번은 바로 에너지로 쓰고 2번째는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장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냉장고가 굉장히 작은 자취방 같은 느낌입니다. 엄마가 주신 김치도 안 들어가요. 김치 이만한 김치통도 안 들어가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어떡하죠? 지방으로 보내죠. 남는 거는 지방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그러면 왜 단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이 좋을까? 복합 탄수화물 먹고 살 뺐다고 했잖아요. 복합 탄수화물 뭐 있죠? 파스타,
대표적으로 파스타. 제가 파스타, 그러니까 채소 과일과 파스타를 먹고 살을 뺐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복합탄수화물 먹고 살 뺐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 탄수화물은 분자 사슬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걸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분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4자리면은 분해가 더 비밀번호가 한 자리라고 해보세요. 비밀번호 한 자리면은 뭘까요? 숫자로만 할 수 있는데 그럼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리겠죠. 근데 2자리, 3자리, 4자리 넘어갈수록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늦게 분해하는 거예요. 단순 탄수화물은 비밀번호가 하나, 숫자인데 하나. 복합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요즘에 비밀번호 굉장히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풀리는 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순식간에 단순 탄수화물을 순식간에 분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혈당이 오면서 피곤해지고 허기지고 그래서 뭘 다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허기져. 오후 3시에 간식 드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3시에 이제 혈당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허기지고 막 과자 먹어야 되고 그래야 일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요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복합탄수화물은 복잡하게 꼬인 긴 분자 사슬이에요. 그래가지고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천천히 됩니다. 더 천천히 돼요. 그래서 에너지도 오래 가고 포만감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로 설명해보면 비로 한번 설명해볼게요. 그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비가 꾸준히 조금씩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한 번 많이 오면 뭐예요? 폭우. 그래가지고 물에 다 잠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계속 천천히 계속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거의 가뭄이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가뭄이고 이거는 재앙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뭐 단순 탄수화물 먹고 저혈당 와서 허기지고 다시 단순 탄수화물 먹고 혈당 올려가지고 힘 좀 나는 것 같다가 다시 더 깊게 떨어지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날아가는. 네, 요겁니다. 우리 주식 그래프 아니에요. 우리 혈당 그래프입니다. 아셨죠? 지금 주식은 이거구나. 네. 코스피 7000 시대인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타가 쉬운 거예요. 파스타가 그래서 다이어트에 쉬운 것입니다. 왜냐면 먹으면은 포만감도 오래 가고 식이섬유 같이 먹고 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거기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먹고 제가 30kg 뺀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식이섬유는 과연 뭘까요? 식이섬유는 몸이 소화를 못합니다. 근데 장내 세균이 엄청 좋아요. 장내 세균한테 꿀맛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는 못 먹는데 장내에 있는 우리 반려동물들, 반려미생물들 걔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멍멍이나 고양이 키울 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걔네 먹이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안 먹잖아요. 걔네를 주잖아요. 그게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까시는 분들 중에 우리 몸에서 소화 못하니까 필요 없다. 옥수수 먹으면 옥수수 그대로 나오니까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용 먹이에요. 아셨죠? 걔네랑 우리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거 먹으려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장내 유익균의 밥입니다. 유익균의 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만병의 근원은 유해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SCFA.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유지하고 대장세포를 살리는 것입니다. SCFA.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은 우리 반려 미생물들의 사료예요. 먹여야겠죠. 안 먹이면 안 되겠죠. 걔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걔네 다 잡아먹고 약간 요렇게 전쟁 중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아셨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좀 알아볼게요. 지방은 지방 먹으면 살찐다 이거 아닌 건 아시죠?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지방 먹는다고 지방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장어 먹는다고 정력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단순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뇌가 몽글몽글 하잖아요. 뇌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기네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세포 막도 지방이고 호르몬도 지방이 필요하죠.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무슨 지방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에도 두 종류가 있죠.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먼저 포화지방 먼저 알아볼게요. 포화지방은 뭐죠? 고기, 버터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실온에서 좀 딱딱하죠. 버터 딱딱하잖아요. 열에 강해서 요리에 안정적이에요.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뭐든지 적당량은 괜찮아요. 화학 첨가물 말고. 화학 첨가물은 적당량이 없습니다. 알코올도 적당량 없어요. 아셨죠? TMI인데 예전에 포도주 마시면은 괜찮다. 포도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건강에 괜찮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좀 뒤집혔죠. 그분들이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돈도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포도주 자체가 무슨 항산화해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긴 하는데 독일 분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고 프랑스 사람들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좀 약하다, 살쪄도 약간 이런 건 있는데 알코올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코올은 무조건 안 줘서 끊으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적당량이 없어요 사실. 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올리브유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올리브유. 이게 심장 건강, 심혈관 이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매일 먹기 좋은 지방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40ml 한 장씩 복용하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말씀드릴 때는 뭐 하루에 40ml 먹고 적당량 드시라고 하지만 저는 엄청 먹습니다. 사실 엄청 먹어요. 100ml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 거예요. 오메가3, 오메가6 아시죠? 근데 이게 몸에 꼭 필요하지만 산화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과 산화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식물성 기름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균형이에요.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빼고는 그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빠르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고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6는 필요 없고 오메가3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지 거기로 다 달려와가지고 염증을 없앱니다. 반응을 만들어내야지. 거기에 세균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반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필요하고 균형 잡힌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서 이제 오메가3를 복용하는데, 오메가3 자체도 약으로 복용하게 되면 거기에 그 경고 문구 있죠. 심장 질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약으로 복용하는 것보단 사실은 그냥 생선 많이 드시고 요게 훨씬 낫습니다. 김 먹고 요게 훨씬 낫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좀 TMI인데 한 1년 전쯤에 제가 건강 서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뭐 건강 서적 100권 정도 읽으셨다는데 그래서 알게 된 핵심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 균형 잡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셨다면은 좋은 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에 빠지는 건 안 좋아요. 너무 막 채소 과일만 먹는다든지, 너무 고기만 먹는다든지, 너무 강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 사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초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만 피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돌아오면은 살도 찌지 않고 요요도 없이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건강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고 깨달은 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아셨죠? 요거 같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알아볼게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단백질은 왜 중요하냐?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단백질의 문제. 그 자체로 저장이 안 된다. 그 자체로.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 다른 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자체로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몸이 어디서 가져오냐? 근육, 머리카락, 손톱 뭐 이런 자기의 그런 단백질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우리 영양분 안 보내가지고 싹 빠지고 근육 빠지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가지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고 블록이 이게 쫙 맞춰져야지 단백질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필수냐면은 몸이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류신입니다. 류신. 이게 근육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스위치 온 방식인 거예요. 온오프, 온오프, 온오프. 그래서 단백질을 애매하게 조금 먹는 것보다 한 끼에 충분히 먹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전제 조건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몸은 결국 돈으로 움직입니다. 자본주의랑 똑같아요. 그 돈의 이름이 바로 ATP입니다. ATP 들어보셨나요? ATP예요. 심장 뛰는 거, 뭐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걷는 거 모두 ATP라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직접 찍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반드시 공장이 필요해요. 그럼 ATP를 찍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까요? 3, 2, 1. 답 못하셨으면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빠져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고 이 생성한 돈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돈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회사예요. 회사. 발전소, 회사. 발전소라고 많이 하죠. 회사라는 개념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ATP를 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밥, 뭐 고구마, 올리브유, 뭐 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그게 아직 원자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온 철이나 나무, 플라스틱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원자재만 있다고 돈이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공장을 돌리는 직원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 직원과 시설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는 엔진 기술자 같은 느낌이고, 마그네슘은 전기 관리 직원 같은 느낌입니다. 철분은 뭐 산소 운반 트럭 기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원자재고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직원이나 시설 이런 거고, ATP는 돈입니다.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아무리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아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공장에 기계가 없고 공장에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AI로 돌리나요? 아무튼 그것도 기계가 필요한 거니까. 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생산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먹었는데 피곤하고 계속 무기력하고 집중 안 되고 대사가 저하돼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고 지방도 제대로 못 태우는 몸이 되는 거죠.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염식으로 가면 오히려 몸이 안 됩니다. 몸이 돌아가질 않아요. 몸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전기작용이잖아요. 전기 자극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도 하게 되고 전기작용입니다, 몸은. 근데 전기작용에서 서로 연결되는 연결점이 없다면 그게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이 있어야지 이게 전기가 지직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게 부족하다면 근육 생성도 안 되고 지방도 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몸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금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저염식을 하면 살 안 빠집니다. 살 빠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건 좀 TMI인데 전기에 오르면은 여기 만약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전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나 이런 데 전기가 흐를 때 만지면은 왜 못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게 딱 만지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몸을 움직이려면은 뇌에서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몸을 움직이는데 여기서 너무 큰 전기 신호가 들어오니까 여기를 무시하는 거죠. 여기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니까. 우리는 아주 미세 전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큰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귓속말로 움직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성기로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에 갖다 대면 몸이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모든 게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TMI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원래대로라면 두 가지 연료를 다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당,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저탄고지 유행하잖아요. 저탄고지가 어떤 거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에너지를 돌리는 거잖아요. 포도당 대신에. 근데 사실은 원래 몸은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한쪽에 의지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포도당만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지방으로 케톤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나 모든 식단들은 평생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 식단입니다. 저탄고지도 왜 나왔죠? 왜 나왔어요? 간질 환자 치유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다 치유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식단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뭘 해야 된다, 평생 이런 거 없고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적당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 적당히 와야 된다.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요게 최종 목적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게 최종 목적지 아닙니다. 요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요게 최종 목적지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한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니까 몸이 먼저 당을 태워요. 당이 떨어지면 그때 지방 연소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대사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유연성이 망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얘기 말고 쉽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에 지방도 사용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사 유연성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간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포도당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지방 대사를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몸이 지방을 태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찌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저장을 계속 해놓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저장을 계속 해놓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걸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네랄 설명했으니까 이제 비타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타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예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두 가지 비타민. 비타민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그리고 몸에 저장이 되고 오래 몸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먹을 때 뭐 오메가3 같이 먹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조합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와서 일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복용하는 분들 뭐 비싼 오줌 싼다 이렇게 뭐 놀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비타민 C가 들어와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들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줌으로 나갈 때도 요도에 있는 거기에 비타민C가 작용하면서 항산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C가 굉장히 좋다고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영양제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황재 박사님 영상을 좀 보고 비타민C는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어봐도 괜찮겠네 라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시도해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고 기대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장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에서 기분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장에서 온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기분, 식욕, 면역까지 엄청나게 몸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하죠. 유익균이 많으면 좋고 유해균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서로 이제 영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많으면 몸이 안 좋아지고 얘가 많으면 몸이 좋아지고 잘 돌아가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균형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브유를 복용하고 올리브유가 또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해균은 없애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 복용을 아침마다 40ml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식욕 조절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초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간 이런 게 만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장에 있는 층이 얇아집니다. 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이 있는데 이게 얇아져요. 이게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가지고 장벽이 원래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장벽이 얇아지면 어떻게 되죠? 적들이 침투하겠죠. 그래서 세균과 독소들이 혈액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죠. 이게 몸이 엉망이 되면서 장 점액층이 얇아지고 거기로 세균들이 침투하고 독소들이 침투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이 누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염증 폭발. 그래서 염증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몸이 계속 염증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죠. 계속해서 짜증나고 계속해서 열받고 몸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컨디션 계속해서 다운되고 만성 염증 현대인이 가장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산화입니다. 몸이 녹쓰는 거죠. 산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산화를 좀 늦출 수 있죠. 그래서 과일, 채소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화라는 게 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단백질에 그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 캐러멜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캐러멜 같이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붙는 거. 그 설탕 태우면은 약간 갈색빛 돌면서 카라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게 단백질에 붙는 거 당화입니다. 이게 몸에 주름이나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노화에 아주 치명적이죠.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인슐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슐린과 지방 연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으면은 저장 모드가 되는 거고 인슐린이 낮으면은 몸은 청소 모드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아지면은 이제 저장 모드가 되고 인슐린이 낮아지면 청소 모드라고 했는데 이 청소 모드가 그 노벨상 받았다던 오토파지 그거죠. 망가진 세포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우리 몸에 숨겨져 있던 거예요. 왜 단식 인슐린이 떨어졌을 때만 이게 발동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멀티태스킹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아니잖아요. 그냥 뇌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랑 똑같이 몸은 아예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할 땐 소화하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저장할 땐 저장하고 청소할 땐 청소하고 이렇게 한 가지씩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몸을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뇌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전화 받으면서 컴퓨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그걸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또 심리학적으로 발견됐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번에 하나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을 좀 단정하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망가진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망가진 세포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포를 청소하는 기능이 오토파지고 그게 단식 시간대만 작동을 하고 인슐린 떨어졌을 때 그걸 매일매일 노리는 게 뭐죠? 간헐적 단식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 게 아무것도 잘 안 돼 있다면 간헐적 단식 힘들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해도 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우리는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살짝 사실 말씀드렸어요. 왜 먹게 되죠? 우리 박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짜놓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요즘에 최대 이슈죠. 도파민. 우리의 새로운 가족, 우리 가족 안에 도파민이 들어왔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도파민, 요즘에 최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은 박사님들이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뇌를 해킹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먹던 것들은 당과 지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 음식들은 설탕, 지방, 소금의 적절한 단짠단짠 조합으로 박사님들이 우리를 중독 수준으로 맞춰놓고 떼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중독시켜놓고 떼돈 벌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아셨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죠. 식품 회사들이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내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더 많이 사게 하거나 두 번째는 원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 방법이 설탕, 지방, 소금을 이용해서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도파민을 터지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화학 첨가물들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면 먹지만 먹을수록 더 허기지게 되는, 바닷물 먹는 것 같이 마시지만 더 목마른, 그 영양 자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허기짐이 심하게 오고, 더 먹게 되고, 더 먹으면 살찌고, 살찌면 병 걸리고, 병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약 먹으면 제약회사 돈 벌고, 약간 이런 악순환입니다. 네, 이런 순환이에요. 자본주의 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 그렇죠. 우리한테는 악순환이지만 자본주의 입장에서 맞는 선택인 거예요. 효율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어차피 즐겨 한번 사는 인생 사셔도 되는데 자기 선택이죠. 근데 저는 그걸 선택 안 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런 음식들 피하고 건강한 걸 먹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뭐 35살 정도 넘어가면은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대충 먹어도 뭐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매일 더 망가지고 어제보다 내일 더 피곤해지고 계속해서 힘들고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먼저 1단계 가공식품 줄이기. 가공식품이 뭐냐 딱 말씀드리면은,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자체가 음식이죠. 소고기는 소고기 자체가 음식입니다. 근데 뒤에 딱 봤는데 성분표에 잘 모르고 긴 영어가 써있다, 한글로 된 영어가 써있다, 길게, 그러면은 거의 화학 첨가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조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GLP-1 분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 조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살쪄요. 아셨죠? 단백질 종류는 뭐든 좋습니다. 식물성도 좋고 동물성도 좋고, 뭐 두유, 두부, 콩밥도 괜찮고, 삼겹살,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목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충분히 드세요. 근데 운동을 만약에 안 하실 거라면 좀 적게 드세요. 아셨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상황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운동량이 좀 많으면은 탄수화물 늘리고, 앉아있는 생활이 많은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그걸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살이 빠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 안 먹는다? 그럼 지금 골병 드는 겁니다. 아셨죠? 그 맨날 앉아서 일하는데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그럼 살쪄요. 왜냐면 단백질 먹으면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아까 저장 안 한다면서요. 했죠?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입니다. 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은 분해가 돼서 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간에서 처리합니다. 간에서 들어가면 뭐가 되죠? 포도당으로 바뀌죠. 이거를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백질이 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모두 아시죠?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찌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운동 안 하면은 단백질 먹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음식으로 골고루 먹고 하는 걸 더 추천하기 때문에, 영양제는 영어로 하면 서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식단이 무너졌는데 보충만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식단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식단 바로잡는 방법 1단계 뭐였죠? 영어 길게 써있는 거 그거 내려놓는다.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사과는 사과, 이런 식의 것들만 먹고 주스도 피하고 튀김 이런 거 피하고, 약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아셨죠? 기본이 무너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양제로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하죠. 여기까지 온 거 뭐였어요? 진짜 음식 먹기, 단백질 챙기기, 운동하면서 가공식품 줄이기, 장건강 관리하기, 공복시간 좀 만들기, 간식 줄이고, 이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본이 가장 강력한 거. 기본을 안 지키고 위에 뭘 쌓아놨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아셨죠? 좋은 걸 먹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고, 나쁜 걸 먹고 몸을 계속 속이면은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 당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물들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결과로 60% 정도 더 개선된 식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바뀌어야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바뀌어야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어야 한 달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아셨죠?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하세요. 올리브였습니다.